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신성원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85에 E컵에서 F컵 정도, 그 정도 되는 분이고, 유방 축소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방 축소를 하면서 이제 거상을 한 거죠. 근데 저희는 반달절개밖에 하질 않아요. 옷자형 절개나 수익절개 이런 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흉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 진짜 반달절개를 하죠. 근데 어쩌다 가끔 약간 더 나중에 리터치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모양을 좀 잡아주려고. 그때 수직이 하나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아예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근데 거의 한 98%, 99%는 반달절개 그거 하나로만 하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웬만큼 수술이 괜찮게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모자이크가 많이 돼 있지만 보면은 이제 좀 거상이 됐구나. 유방 자체가 좀 올라갔구나. 그러면서 좀 작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더 작게 할 수도 있어요. 유방을 더 작게 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유방을 정말 다 없앨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분들, 그런 분들도 오세요. 그런 분들은 유방을 그냥 다 없애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해도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축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작게 축소를 하면은 나중에 가서 좀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까지 과다하게 축소를 하진 않고 그냥 적당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좀 아쉬워요, 조금 더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면 나중에 가서 리터치를 조금 해드려요. 그런 정도는 그냥 부분 마취로 해가지고 쉽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너무 작아져 버리면 그때는 이제 보형물을 넣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A컵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정작 A컵이 되면 이렇게 작을 줄 몰랐어요. 또는 체형에 맞지 않는다거나 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합니다. 항상 무리하지 않고 적당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저희는 초음파를 꼭 봐요. 혹시나 세상 일을 모르는 거라서 유방에 뭔가 나쁜 병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서 수술을 하면은 안 되잖아요. 나중에 가면은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제가 겁이 많아서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검사하셨다 할지라도 제가 꼭 반드시 확인을 해요. 제가 확인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 또 확인해요. 제가 한 것도 또 안 믿어요. 혹시 놓쳤을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합니다. 사람 몸은 이제 그런 거고요. 수술하기 전에 가슴 축소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 아래 밑둥을 제거할 것인지, 이 위에 어느 정도까지 제거할 것인지, 피부 가까이 그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제거할 것인지 미리 초음파를 보고서 계획을 짜요. 그 초음파를 보고 유방 내부 상태를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수술 전에. 수술하는 중간에 알면은 좀 늦어요. 대응하기가 좀 늦고 수술 전에 초음파를 봐가지고 또 초음파를 보고 유방 엑스레이를 찍어서 유방 내부의 유선 조직의 양이랑 지방 조직의 양을 봐야 됩니다. 그 양과 분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방 흡입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또는 지방을 부시는 건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또는 유선 조직을 어느 정도 뗄 것인지 그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수술하는 중간에 열어보고서 이 정도 있네? 그러면 어느 정도 더 떼고 이제 그러면은 좀 늦어요, 대응이.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초음파를 봐야 돼요. 그리고 수술 후에도 항상 초음파를 보면서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모자이크를 많이 했지만 피 색깔은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 노란색은 지방이 꽤 있는 분이에요. 노란색이 지방색이고 유선 조직은 좀 하얀색이에요. 근데 연세가 좀 드시고 이런 분들은 하얀 조직이 잘 안 보이고 모자이크를 해놓으면 전부 노란색으로 보이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유선 조직이 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달절개만 해가지고 유방을 축소해서 거상을 해서 끌어올려주고요. 대용량 절제를 할 때는 전신 마취를 하는데 약간 축소한다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부분 마취로도 유방 축소가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절개가 워낙 작으니까 그런 게 가능하고요. 초음파로 보면서 정확하게 마취를 해놔요.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하더라도 수술하기 전에 부분 마취를 또 해놔요. 왜냐하면 부분 마취를 해놔야 지혈제를 같이 믹스하기 때문에 피가 좀 덜 나고, 그리고 수술 끝나면 아프다는 말씀이 없으세요. 수술 끝나는데 아프다 막 이러시는 분이 정말 어쩌다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은 괜찮아요. 만약에 아프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면 그런 수술은 못해요. 마음이 여려서 마음이 괴로워요. 환자분이 아프다고 그러시면 괴로워요. 그래서 그런 수술 잘 못해요. 근데 어쩌다 그런 분이 있긴 있어요. 없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할만한 거죠. 안 그러면 권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계속 이제 유방을 끌어올리는 거죠. 이렇게도 모아보고 저렇게도 모아보고 해가지고 유방 자체를 끌어서 거상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방이 크신 분들은 많이 처져 있기 때문에 거상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소도 하지만 거상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양 자체가 영 나오질 않죠. 그래서 끌어올린 유방 조직을 이제 여기저기 이제 고정해서 봉합을 해줘요. 어느 부위까지 올릴 것이냐, 그것도 약간 디테일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경험이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방 축소라고 하는 거는 할만해요. 만족도가 괜찮아요. 만족도가 썩 괜찮으니까 제가 수술하고 있는 거고, 만족도가 떨어지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러면은 그런 수술 잘 안 해요. 근데 물론 조금씩의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20대랑 30대랑 40대랑 50대랑 정말 낫는 게 달라요. 정말 한 살이라도 빠를 때 하세요. 유방 축소는 수술 자체가 되게 커요. 크긴 커요. 그러니까 회복이 좀 중요해요. 근데 좀 50대 분들은 그냥 짜잘한 조금씩 문제, 이게 뭐 지방이 좀 녹아내린다거나 그런 식의 문제가 조금씩 생길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수술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긴 합니다. 나중에 또 뵐게요.